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우리나라도 큰일 났다 하면서 괴로워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당연한 결과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이렇게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때 글로벌 자동차 산업,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도 유명한데,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마감 후에 테슬라 주가가 지금 막 치솟습니다. 이거 왜 치솟았을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트럼프는 원래 내연기관 지지자고 친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던 사람 아닙니까? 트럼프 되면 전기차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셨는데, 맞아. 맞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2024년 7월, 트럼프가 총을 딱 맞았잖아요. 그때 이렇게 고개 돌릴 때 이렇게 귀에 착 지나가는 그 상황이 있자마자 머스크가 뭐 했습니까?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쾌유를 빈다. 요렇게 갑자기 태세 전환을 빡 했어요. 요거 확실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한 것처럼 전적으로 지지해버립니다. 사실 이게 누군가 하나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 지지하면 나머지는 내 적이 되니까.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어떡해? 저 사람 되면 날아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쪽을 지지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지지했습니다. 게다가 머스크는 트럼프 후보에게 선거운동을 지원한다 하면서 슈퍼팩에 7,500만 달러, 우리 돈 1,02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와,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난 10월달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유세에 참석해서 여기서 연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크마가다 이러면서 갑자기 와 이런 분위기예요. 점프하고 뛰고 뭐 난리가 납니다. 무슨 약을 먹었나? 뭐 이런 느낌, 완전히 좀 미친 사람인가 하는 느낌으로 뛰고 뭐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죠. 환호성을 지르고, 아마 일론 머스크가 이거 안 나갔으면 트럼프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습니다. 당시 사진 보면 뭐 이래요. 야, 요것만 해도 진짜 엄청난 지지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유권자로 등록해라 라고 하면서 매일 한 명을 선정해서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돈을 주고서 표를 사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떨어졌으면 이게 불법이 될 텐데, 트럼프가 붙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라고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는 것에 올인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줬다니까? 진짜 100만 달러 수표 이렇게 주는 장면이 있었죠. 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어떻게 13억을 줘? 그것도 개인 사비로. 지금 이거 테슬라에서 주는 거 아니죠? 내 돈으로 그냥 줄게. 13억 달러 뭐 매일 줄 수 있지 뭐.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커피 쿠폰 주는 것도 사실 저희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돈이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드려야지 하면서 큰맘 먹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13억을 매일 줘. 저희는 이거는 못 드리지만 나중에 정말 저희가 열심히 해서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을 뽑아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 정도는 제가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거 보시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그러면 뭐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된다면 테슬라 당연히 어떻게 될까? 올라갈까 내려갈까? 당연히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트럼프는 가솔린 지지자잖아요. 친환경 부정적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전기차는 그냥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트럼프라고 하면은 반친환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친환경에 관심이 없는 거야. 트럼프는 그런 것엔 나 관심 없고 미국 경제가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 뭐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잘 나갑니까? 전 세계에서 막 호령해요? 그렇지 않잖아. 근데 전기차는 지금 테슬라가 전 세계를 호령하잖아요. 미국이 지금 미국 브랜드의 자동차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심지어는 공산품도 별거 없습니다. 나이키는 지금 미국산이 아니죠. 아이폰도 미국산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미국 브랜드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테슬라는 거의 말하자면 미국 특산물이야. 이걸 망하게 될 수가 없죠. 지난번 임기 때도 일론 머스크하고 몇 번 날선 다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가 하늘로 쫙 올라갈 때, 그때 거기에 발사장에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현장에서 일론 머스크하고 악수도 하고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해주시는 바로 아주 훌륭한 젊은이구만, 이러면서 둘이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렇게 실리주의를 추구하는 게 트럼프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이든 반친환경이든 요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전기차가 어떻다, 테슬라가 망할 것이다, 이 생각은 적어도 아닐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미리 이 정도 대처를 해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는 적어도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주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서학개미라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셨나? 최근을 보면 지난 10월 24일에서 30일까지 테슬라 주식을 5억 8천만 달러 팔았어? 아니 7,900억 원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러셨지? 아니, 개미분들은 왜 이렇게 자꾸만 거꾸로 가십니까? 아, 참. 트럼프가 안 될 줄 아신 거야? 지금 이 결과를 놓고 봐도 너무 어이가 없죠. 지금 트럼프하고 뭐 박빙이다, 뭐 아슬아슬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312, 해리스가 226이 예측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격차가 벌어지나. 이 정도 격차가 벌어지는 걸 이 사람들이 정말 몰랐을까? 사실은 알았겠죠. 알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뉴스팔이랄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도 계속 정치 후원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랄까, 그런 것들도 있었을 거고, 참 찹찹합니다. 될 거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너무했다, 잘못이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트럼프가 돼서 올라가는 게 또 있죠. 비트코인. 비트코인. 트럼프는 비트코인에도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비트코인을 뭐라고 하냐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정했다. 아니, 그게 전략적 비축 자산이 됩니까? 7월 27일에 테네시주 내쉬빌에서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근데 거기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 전체를 일절 팔지 않겠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절 팔지 않고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둘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 세계의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도록 하겠다. 아니, 무슨 말을 너무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심지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취임 첫날에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를 바로 잘라버리겠다. 왜냐면 이 사람은 비트코인 반대파니까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트코인하고 가상자산 자문위원회를 설립해서 이걸 운영하도록 하겠다. 사실 달러하고 대등하게 둔다는 얘기죠. 비트코인 지금 잠깐 얼마인지 한번 볼까? 1억 300만 원이 됐어요. 어느새 또 1억이 넘어갔어. 어쨌든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아마 1억 300만 원 넘겠죠. 더 올라갔을 걸로 예상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거 그렇다고 해서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널뛰기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건 진짜 도박이다 생각하고 도박으로 내가 잃어도 되는 돈만 넣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현실적으로 트럼프의 당선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살펴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차에 대해서 보편적 관세를 최대 20% 부과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 모든 수입품에 그게 되나? 그게 될까요?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930년대에 미국의 관세법이 만들어졌는데 1930년대에 만들어진 미국 관세법을 보면 338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338조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보복적인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는 건데요.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쳐도 사실 대통령이 어떻게 독단적으로 합니까? 의회에서 그거 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 338조는 의회 통과 없이 그냥 독단적으로 대통령이 지금부터 관세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냥 관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 조항을 활용해서 다른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심지어 FTA 체결국이라도 관계없이 관세를 보편적으로 모두 다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야? 구체적으로는 미국 상품에 대해서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국가의 상품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뭐 미국 상품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이렇게 덮어 씌우면 사실 쉽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살짝 걱정되긴 합니다. 우리나라 보면 최근에 뭐 미국산 전기차 좀 불공정하게 차별한 적이 있지 않았나? 전기차 보조금도 이상하게 테슬라만 뭐 못 받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아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친해졌다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형 근데 한국이 요즘 말을 안 듣더라? 뭐 이런 얘기하면은 야 이거 좀 걱정되네. 아니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2위 가거든요. 테슬라 다음이 현대차예요. 형 쟤네가 좀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괜찮은 거야? 야 이게 전기차 보조금 정책 미국에서도 말 안 나오게 이거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 정책 그대로 들고 트럼프한테 딱 들이밀면 바로 얻어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은 국산이 수입차보다 최대 479만 원도 받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급의 자동차라도 우리나라 자동차가 훨씬 더 보조금을 많이 받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게다가 환경부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가 있고 산업부는 9천만 원 이상 전기차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공정위는 자율주행 허위과장 광고 조사를 하고 있고 테슬라가 예전부터 우리나라 정부하고 대립되는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 싸워요. 계속 싸우는데 이게 뭐냐면 전기차 정책에 대해서 통상 갈등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해서 이행 보조금이라는 걸 주는데 이 보조금은 우리나라 차들은 받을 수 있고 테슬라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문제 있다. 요거 좀 해소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산업부는 8,500만 원짜리 이상의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을 안 주고 5,500만 원 이상이면 보조금을 50% 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뭐 등등등의 이유로 이 테슬라는 계속 우리나라 정부와 다툼이 있어 왔죠. 그러면 그 다툼을 우리나라 안에서 다툴 거냐? 계속 우리나라 정부하고 계속 싸울 이유가 별로 없죠. 그냥 트럼프한테 가서 한국에서 저거 말을 좀 안 듣네 이러면 상당히 걱정이 된다. 이 테슬라 전체가 우리나라에 파는 숫자가 연간 10,000대 수준밖에 안 돼요. 미국과 중국 합쳐도.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에다 파는 숫자는 200만 대가 넘습니다. 괜히 테슬라하고 계속 싸울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나? 싸울 이유 하나도 없고 미국에다가 우리 수출 잘할 수 있게 관세 폭탄 얻어맞지 않도록 노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50%라니까 50%. 트럼프가 그냥 야 내일부터 50% 하면 50%예요. 자 어쨌든 보편적 관세는 정말로 실현될지 우리 그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니 너네 20% 우리도 20% 할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한미 간에는 우리나라가 흑자를 비록 조금 보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편적 관세 카드는 함부로 꺼낼 수가 없는 얘기죠.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 트럼프는 좀 미친 사람이라면 그래서 보편적 관세를 정말 부과한다면 그러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상당히 감소할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대외정책경제연구원에서는 관세 부과했을 때 한미 수출액이 152억 달러에서 304억 달러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FTA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미 FTA 그대로 안 둔다. 모두 재점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미 FTA 영향으로 승용차에 대해선 관세를 전혀 매기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수출할 때 굉장히 큰 이익을 보고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봤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을 보면 1,08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무려 150조입니다. 150조를 수출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수출하는 것에서 17.1%를 미국에다 자동차 수출하는 걸로 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자동차 수출만 놓고 봤을 때 전 세계 자동차 수출하는 것 중에 47%를 미국에다 팝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존도가 거의 절반이에요. 완성차만 따지면 50%가 넘습니다. 전기차 미국 비중 어느 정도냐? 45%.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발전은 그냥 미국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이 사주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정말로 공약대로 관세를 부과한다, 20% 매긴다 라고 하면 현대차 기아는 절반 정도의 물량의 관세가 붙게 됩니다. 특히 제네시스라든지 뭐 소렌토 산타페 중에 일부 차종들, 뭐 고부가 가치 차종들 보면 대부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싼 차들을 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관세를 만약에 20% 정도 부과한다. 그리고 생산자가 전부 다 이걸 내야 된다라고 하면 현대차는 1년에 2조에서 4조 8천억 거의 5조를 내야 됩니다. 기아는 최대 2조 4천억 정도를 내게 되죠. 이게 뭐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8조 2천억씩의 부담이 계속 생긴다는 건데 현대차가 연간 영업이익이 지금 15조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절반 정도를 관세로 내야 된다.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바뀌는 점, 카페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카페 규제 아시나요? 카페라고 하면 뭡니까? 이 마시는 이 커피 아니고요. 미국의 카페라고 하면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의 약자죠. 그래서 카페라고 CAFE라고 얘기합니다. 이 규제는 뭐냐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생산하는 차의 평균 연료 효율성을 규정하는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하나의 연비는 다들 다르잖아요. 들쑥날쑥이잖아. 근데 그 자동차 회사 전체가 파는 걸 평균 내서 너 대형차를 팔았으면 소형차도 팔아. 그래서 전체의 평균 연비를 맞춰 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70년대에 1차, 2차 오일 쇼크 있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자동차들이 기름을 너무 많이 쓴다. 자동차 회사들이 각성해야 된다. 라는 이유에서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신차들을 팔 때는 반드시 이 카페를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2020년대 들어서는 환경을 이유로 해서 카페 규제가 훨씬 더 엄격하게 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는요, 2025년까지 승용차, 경트럭 평균 연비를 갤런당 54마일, 그러니까 리터당 23km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만들었어요. 지금 현대기아차에 23km/리터 되는 차가 없습니다. 없잖아. 하나도 없죠. 2025년이면 내년인데 내년에 어떻게 그걸 하나? 안 되죠. 그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이 목표를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17km/리터만 달성하면 된다. 이렇게 완화해 줬어요. 대폭 완화해 준 거죠. 그런데 요거 바이든이 다시 집권하면서 오바마 시절 규정을 다시 한번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달성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걸 넘어가는 브랜드들 갑자기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GM은 1억 2천만 달러, 스텔란티스는 2억 3천만 달러 이렇게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현대도 물론 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자기가 당선되면 이걸 다시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리터당 17km라면은 이 정도라면은 달성할 수 있지.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팔리고 있는 차의 평균을 내보면 리터당 18.1km, 기아는 17.1km/리터, 제네시스 연비는 9.2km/리터.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만약에 트럼프가 완화해 주면은 제네시스만 벌금을 내고 현대차 기아는 벌금을 안 내도 된다. 이런 상황이죠. 만약에 트럼프가 이걸 완화해 주지 않으면 전 브랜드가 다 벌금을 내야 됩니다. 보통 벌금이 1억, 2억이 아니잖아요. 지금 GM이 1,700억 원을 내야 되고 스텔란티스가 3,200억을 내야 되고 그러면 현대차는 얼마를 내야 돼? 이게 자기가 팔리는 대수에 따라서 내는 벌금이기 때문에 이 현대기아가 내야 되는 벌금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는 아직은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없긴 한데 올해부터 벌금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 이걸 딱 막아줄 수 있을 거라서 아마 환경에는 정말 안 좋은 일이지만 현대차에는 정말 좋은 일이 될 것 같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변화되는 일 세 번째, IRA가 폐지됩니다. 이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죠. 지난 4월 2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기 첫날에 나는 IRA 명령 폐기에 서명할 것을 약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날에. 가자마자 1월 20일인데 1월 20일 날 이거를 바로 폐지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임기 첫날에 뭐 하겠다는 게 너무 많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난번에 뭐 임기 첫날에 전화해갖고 우크라이나에 전화하면 24시간 안에 전쟁 끝난다며요.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 수상한다면서요. 아이고, 아무튼 대통령 임명 1월 20일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2달 후면 끝나는 건가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IRA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는 아마도 폐기될 걸로 보여져요. IRA라는 이름 자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친환경 법률입니다. 기후변화 방지법이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거 아무도 호응 안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약간 우회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지 실제 내용은 그냥 친환경법 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후변화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기후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믿어요.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스스로 탈퇴했죠. 게다가 미국 정부에서 기후변화 보고서를 냈습니다. 대통령 보세요 하고 줬는데 이걸 보더니 나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규제를 가져온다. 아니면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지금 미국이 경제성장 둔화를 걱정해야 됩니까? 지금 이거 경제성장 더 커야 돼?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더 크려고 하는 거야? 좀 이렇게 속도 조절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우리 미국이 그거 해야 됩니까? 다른 나라에서 해야지. 우리나라는 그레이트 어게인 하느라고 바쁜데 다른 나라가 저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서 이산화탄소 나오잖아요. 그들이 하세요. 그들이.
우리 미국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문제점은 이 사람이 과학을 믿지 않는 거예요. 기후변화라는 건 과학적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걸 믿지 않고 지구 기후라는 건 원래 더워지는 거다. 지금 더워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뭔가 내뿜어서 더워지는 게 아니야. 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건 이게 우리가 내뿜는 게 아니고 더워졌으니까 저절로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IRA는 폐지될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IRA 완전 폐지? 뭐 이거 최종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 나는 전기차의 열성 팬이다. 그리고 가솔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열성 팬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 다 팬이야? 다 팬이고 뭔가 폐지 이런 거는 아직 뭐 결정 안 했어. 다 괜찮아. 다 좋은 거야. We are the world.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거 때니까 저쪽 지지자들은 쓰레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겠죠. 이쪽 표도 중요하고 저쪽 표도 중요하다. 전기차도 중요하고 가솔린차도 중요하죠. 아이 나 이쪽 팬이고 저쪽 팬이에요. 나 하나 팬이고 LG 팬이고 뭐 두산 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선거 때 한 말이니까 당연히 믿기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갑자기 전기차는 시기상조네요. 전기차 쓰레기네요. 이렇게 하진 않겠죠.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은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아니면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전기차 갑자기 없애지는 않는다. IRA는 폐지될 수 있는데 전기차 혜택은 어떤 식으로든 남아있게 될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도 전기차 보조금이 없진 않았어요. 지금 폭이 커진 거지. 그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이전에는 나라 따지지 않고 뭐 한국에서 생산했든 중국에서 생산했든 어쨌든 모두 다 전기차 혜택을 받았다면 IRA 이후로는 미국산 차에 대해서만 전기차 혜택을 준 겁니다. 약간 이거는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이 해야 될 것 같은, 트럼프가 할 것 같은 법안을 바이든이 했던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았던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IRA 때문에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그러면 이거 좀 억울하지 않냐. IRA는 뭐예요? 미국 안에서 생산된 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생산된 차는 FTA니까 상관없지 않나요? 한국에서도 부품이 중국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부품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그건 보조금을 받지 못해 라고 하면서 그런 차들은 미국에 수출해봤자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현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정의선 대장이 날아가서 기아차 조지아 공장이 원래 있어요. 그 옆에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을 2년 정도 당겨서 짓도록 했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공장도 만들고 현지 생산을 하면서 IRA 혜택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했는데, 근데 이거 폐지돼 버리면 아무 소용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거의 직원들이며 부품 사며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이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알라바마로 갔습니다. 자동차 회사며 부품 회사며 뭐 생산직이며 다 거기로 막 갔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한국인들이 북적북적하고 뭔가 이렇게 좀 붐이 일고 있죠.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때 당시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은 비용도 좀 싸게 할 수 있었을 거고 뭐 등등등 할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게 급행이잖아. 일정을 땡기면 당연히 비용이 증가합니다. 당연히 만만치 않은 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용도 상당히 많이 썼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IRA를 폐지할 거니까 쓸데없는 짓 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게다가 이번에 짓는 게 전기차 전용 공장이라고 하면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전기차 전환이 아무래도 좀 그전같이 채찍을 때려가면서 카페 규정으로 이거 달성 못하면 그러면 철퇴를 때리겠습니다.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매길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전기차를 전환하는 걸 엄청 가속화했던 거, 그런 과정이 생략되면 그러면은 전기차가 그만큼 잘 팔리지 않겠네. 그러면 전기차 전용 공장의 설비가 놀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면 가솔린차 공장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솔린차 공장은 옆에 있어. 옆에 있는 게 정말 100% 돌던 것도 아닌데 그 옆에다 공장을 새로 또 지은 거잖아. 그러니까 괜히 고정비가 늘어나겠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현대차, 기아차 주가를 보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왜 몰랐나? 트럼프가 대통령 될 가능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부금만 놓고 봐도 지금 민주당의 기부를 훨씬 많이 했거든요. 왜 그랬지?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현대기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도 미국 공장 많이 짓고 있죠. LG엔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공장 있고 중국에도 공장 있지만 IRA에 대비해서 북미에 원래 있었던 2개 공장에 추가로 GM, 혼다, 현대 뭐 해서 합작 공장을 6개나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SK
SK온은 현대차 그룹하고 함께 조지아주에 합작 공장을 짓고 있고, 포드하고도 테네시, 켄터키 지역에 공장을 더 지어서 총 3개를 건설 중이고, 삼성 SDI, GM하고 같이 4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여기에 또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설립하게 됐죠. 아니 그러면 지금 공장을 막 짓는다고 하고 있는데 요거 IRA에 대비한 거거든요. 괜한 짓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트럼프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입장이잖아요. 뭐 온쇼어링 아니면 뭐 리쇼어링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생산 기반을 가져와. 우리 와서 생산해 와서. 아니 땅 줄 테니까 여기서 생산해. 이러는 입장이에요. 밖에서 가져와서 생산하는 건 내가 그 꼴은 못 보겠다. 미국 내에 고용을 늘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에서 생산하는 공장 확보해야 되고, 최근 들어서 뭐 반중 정책 워낙이 많잖아요. 그래서 반중 정책 같은 것을 트럼프는 극단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중국 부품을 가져다가 차를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 이거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자동차 회사라든지 배터리 회사가 미리 미국에 생산 거점을 만든 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새로 짓는 공장은 현대모터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고 해서 줄여서 HMGMA라고 하는데, 여기가 원래 생산을 했던 게 아이오닉5 그리고 대형 전기차 신차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GV90 기아 EV 시리즈들 이런 것들을 먼저 생산한다 라는 입장이긴 해요. 원래는 그게 맞았어. 근데 지금 HMGMA 같은 경우는 전기차뿐이 아니라 하이브리드도 홀류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도 같이 생산할 거예요. 주력은 당분간은 하이브리드가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하이브리드가 있어서 이 계란을 좀 나눠 담는다는 면에서는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방향성이 있다면 하이브리드는 확실히 중간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는 토요타 렉서스가 이미 이미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일본 회사들 하이브리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혼다라든지 닛산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확실히 토요타하고 렉서스의 이미지에 넘어서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치열하게 될 텐데, 전기차는 상황이 좀 달라요. 전기차는 시장이 분명히 늘어나고 마땅한 경쟁자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더 우수하게 만들어서 이 빈틈을 파고드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 공장에서 뭘 어떻게 만들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죠. IRA가 폐지되고 나면 테슬라가 수혜를 입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맞나? 그게 맞나?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사실 저는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이 논리는 뭐냐? IRA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돈 1,000만 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세금을 원래 내야 되는 돈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주면 왜 테슬라가 이득이 되나? 논리는 테슬라는 전기차로서 충분히 할인할 여력이 있고 넘버원이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 차를 사지 않고 무조건 테슬라로 갈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리비안이라든지 포드라든지 현대나 기아나 이런 차들은 마진이 없잖아. 그러니까 IRA가 없어지고 나면 허덕거리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IRA 없으면 못 파는데 테슬라는 팔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경쟁 우위에 선다, 이런 주장인데 맞습니까? 그건 생각이 좁아도 너무 좁은 거다. 왜냐면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 회사들하고 경쟁하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전기차 회사들이 지금 몇 대를 팔아요.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많이 팔린다고 하지만 전체 판매 대수 대비해서 7.5%가 전기차입니다. 아주 조금이에요. 그 7.5% 중에 50%가 테슬라죠. 경쟁 회사들 각각을 놓고 보면 정말 몇 대 못 파는 겁니다. 정말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는 회사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니콜라 가셨고, 피스커 가셨고, 리비안 잘하고 있지만 정말 작고, 뭐 이런 회사들 굉장히 어려워요. 루시드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내일 당장 갑자기 나 전기차 이제 안 할래, 이러면서 문을 탁 닫아도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뭐 그럴 올 게 왔구만, 뭐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브랜드들입니다. 그냥 테슬라가 그냥 절대 다수예요. 그러면 테슬라가 그 회사들로부터 경쟁해서 그거 싸워서 이겨야 되겠어요? 그 회사한테 그거 받아오면 뭐 얼마나 벌게. 한 분야에서 50%를 달성했는데 거기서 얼마를 더 뺏어오려고. 그거 더 뺏어오는 건 이상하죠. 테슬라 목표가 연간 몇 대입니까? 2030년에 연간 2천만 대를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2천만 대. 그러니까 지금 도요타가 1,000만 대 생산하거든요. 도요타 전체, 전 세계에서 도요타가 파는 전체보다 2배를 팔겠다는 거예요. 세계 자동차 시장이 지금 9천만 대, 뭐 1억 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 중에 20% 이상을 테슬라로 채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될까? 2030년이면 지금 한 5년 남짓 남은 건데 될지 안 될지는 몰라. 어쨌든 경쟁 상대가 이웃에 있는 다른 전기차 회사가 전혀 아니고요.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가 경쟁사입니다. IRA를 이용한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들의 보조금을 주는 거죠.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회사들하고 경쟁은 묻어내지죠. 근데 이 전기차 전체가 받으니까 이 가솔린 자동차 대비 전기차에 우위를 주는 거예요. 지금은 가솔린 자동차 대비 전기차가 비싸잖아. 이걸 낮춰서 거의 가격이 비슷하게 팔면 전기차가 잘 팔리지 않겠냐 해서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면 전기차 회사에서 무조건 좋죠. 1등이든 꼴등이든 간에 어쨌든 주면 좋은 거야. IRA 혜택이 없어진다,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일론 머스크도 상당히 아쉬워할 거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IRA가 없어지면 좋은 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뭐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텍사스에 있죠. 유럽의 독일 베를린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있죠. 이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중국 상하이 공장입니다. 뭐 캘리포니아, 텍사스 다 50만 대, 60만 대 생산해요. 베를린은 지금 맨날 데모에서 25만 대 생산합니다. 25만 대! 지금 공장이 어떻게 25만 대를 생산해? 그거 뭐 최첨단으로 엄청 크게 짓고 정말 돈도 무지하게 썼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 워라밸이 장난이 아닙니다. 독일 사람들은 지금 아니 하루에 어떻게 8시간을 근무합니까? 아니 어떻게 주 5일을 근무하라는 거예요? 주 4일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산을 해? 여기서 연간 25만 대 생산 간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상하이는 몇 대 생산하나? 중국 상하이는 24시간 돌아갑니다. 3교대로 24시간. 공장이 쉬질 않아. 공장이 쉬지 않고 몇 대 생산합니까? 작년에 생산 설비를 늘렸어요. 그래서 목표는 연간 200만 대를 생산하는 겁니다. 지금 생산되는 수준이 110만 대 수준 생산하고 있고 이걸 계속 늘려간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테슬라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걸 어디다 팔고 있냐? 유럽에다 팔고 있고 일본에 팔고 있고 우리나라에 팔고 있죠. 모델 Y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생산해서 전 세계로 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부 팔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못 팔고 있지. 지금 만약에 이 상하이에서 나온 차들 IRA하고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보조금을 다 준다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선 너무 신날 겁니다. 지금은 중국 생산 테슬라는 IRA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전기차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 해서 일론 머스크는 IRA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IRA가 없어지는 것은 조금 복잡한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전기차의 팬이에요 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하고 전기차 짱입니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하기도 했죠.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선거다 보니까 여기 가선 저 얘기하고 저기 가선 또 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라고 할 수 있는 요 디트로이트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디트로이트에서 당연히 내연기관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서 100%, 200%, 심지어 1000%, 200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한 얘기. 50%까지는 가능해. 근데 50% 넘는 건 대통령이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정말 과장된 발언인 건 분명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멕시코한테 갑자기, 멕시코의 자동차 브랜드 있습니까? 뭐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중국산 자동차 뭐 비와디라든지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멕시코에 투자를 합니다. 멕시코에 투자해서 멕시코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미 지어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들이 중국산은 중국산인데 그 생산지 세탁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생산지 세탁을 한 차를 어디 차로 봐야 되느냐, 이걸 중국 차로 봐야 되느냐 멕시코 차로 봐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우려들이 이 자동차 회사들에게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내일 하는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저거 들어오면 우리 끝난다 라는 입장이 있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당선 후 2주 내에, 또 2주야 2주 내에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산 자동차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에 중국산 자동차 없잖아. 수입을 안 하는데 그걸 뭐 1000% 얘기하면 뭐하고 2000% 얘기하면 뭐하나 이런 얘기도 있죠. 실제로 올해 어떤 공장들이 들어서게 됐나? BYD 들어가게 됐죠. 상하이 자동차의 MG 브랜드 들어가게 됐죠. 요번에 KGM과 손잡은 요 체리 자동차도 멕시코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물건들이 이제는 미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사실은 요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멕시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중국에서 온 멕시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그 우회 수출을 막겠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생산한 거, 그리고 멕시코 그 자체에서 생산한 거, 그리고 부품도 멕시코에서 다 가져온 거, 이렇게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트럼프도 뭐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합니다. 현실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물건, 그리고 중국에서 넘어와서 멕시코에서 세탁을 한 물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별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멕시코에서 들어온 물건에 대해서 다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회사들도 지금 멕시코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에 수출하던 계획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걱정도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될 텐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시기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는 거, 이거 현대차 입장, 기아차 입장에서는 아마도 상당한 도전 그리고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계기로 보여집니다. 일단 높은 관세, 그리고 원산지 규정 강화,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 비용 부담을 크게 늘리게 되겠죠. 전기차 보조금 정책, 이런 변화들은 또 어떤 식으로 판매 전략에 영향을 끼치게 될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그렇지만 현대 기아는 이미 미국 내의 생산 거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요. 더욱더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이고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생산할 수 있는 유연성까지 확보해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도 상당한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그래도 걱정이 적지 않은데요. 분명한 건 압도적인 제품력을 갖추는 겁니다. 중국하고 미국만 봐도 그렇잖아요. 무역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 동안에도 미국은 중국의 BYD, CATL 이런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가져다 썼습니다. 중국도 엔비디아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이런 회사의 칩들을 전기차, 신형 자동차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설치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양국들이 서로 피하지 못하는 이 최첨단의 장비들, 정말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제품들은 어쩔 수 없이라도 수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되거나 관세 인상되거나 환경 규제가 완화되거나 이런 것들은 시장 구조를 일시적으로는 바꿀 수 있지만, 결국의 소비자들은 제품의 성능, 품질, 혁신 이런 것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현대기아는 지금 미국 현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런 다양한 친환경 라인업에서 강력한 제품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정책이 변화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